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절약 콘텐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2인 가족이고요. 요번 달에 제가 얼마나 이렇게 재정을 사용했는지 한번 기록한 것을 나눠볼까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커피로 72,000원 썼더라고요. 커피를 매일매일 한 캔씩 먹고 있었는데 그게 그 정도 가격이 나왔더라고요. 외식은 저희가 95,700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장보기는 431,500원을 써서 요번 달 식비는 저희가 599,2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마다 식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제가 자세하게 쓰고 있는데요. 보통은 적을 때는 40만 원대 쓰는 경우도 있었고요. 좀 많을 때는 70만 원까지 쓸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70만 원 나올 때는 보통 쌀을 샀다든가 아니면 김치를 샀다든가 해서 뭔가 굵직굵직한 걸 썼을 때 그 정도 액수가 나왔고요. 보통은 이제 50에서 60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외식을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보통은 이제 그 한식 뷔페에 가 가지고 이렇게 식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대부분 이제 쿠폰을 사 가지고 그거를 뭐 20 장씩 이렇게 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살 때 뭐 한 20만 원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거 사면은 이제 몇 달 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되게 절약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외식도 저희는 이렇게 배달 음식은 절대 하지 않고요. 홈플러스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양장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다가 집에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비는 60만 원이 가장 이제 에버리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에 되는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이제 관리비는 10만 원, 이제 보일러 값이 이번에 6만 원대 나왔고요. 전기는 보통 2만 원 정도 쓰더라고요. 물값은 두 달에 4만 원이니까 한 달 기준은 2만 원 정도 해서 집에 드는 비용이 이제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합치면은 식비랑 이런 집에 드는 비용을 포함하면은 80만 원 정도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보험료가 좀 많이 나가는 편인데 이제 둘 다 30만 원씩 정도 나가거든요. 연금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핸드폰이 포함된 액수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은 2만 원대, 남편은 이제 막 다 묶어 가지고 만 얼마밖에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험료 핸드폰비 포함해서 60만 원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교회에 헌금으로 하기보다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폭력가정이라든가 북한 쪽 도와주는 것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회적 단체에 이렇게 기부를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작은 교회에 이제 헌금하는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토탈 한 40만 원 정도가 그쪽에 기부하는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비용으로는 이제 세자나 휴지나 어떤 교통비, 가끔 지하철을 타요. 뭐 이제 약을 타러 다니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하철비 이래 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편이 차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가 이제 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토탈 이제 한 달 비용으로 보면 200만 원이 저희가 사용하는 금액인데요. 음 그러니까 남한테 베푸는 비용이 40이니까 결국 우리 두 사람한테 쓰는 비용은 이제 160 인당 그러니까 80만 원 정도 쓴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80만 원에 이제 보험료가 이제 30만 원 정도가 빠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인당 이제 50만 원 정도가 쓰인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집 비용이랑 이런 게 다 포함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면 하루에 2만 원을 웬만하면 넘기지 말자. 그 식비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인당 만 원씩만 쓰자. 요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지출하면 내일은 4만 원 쓸 수 있게. 요런 식으로 좀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요번에 가서 장을 볼 때 5만 원 넘었다. 그러면 가급적 이틀은 무지출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이제 여행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요번 해에는 4 월에 여행 한번 간 거 외에는 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미용이나 이제 이런 쪽 의복,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패션이라든가 이런 거에 다른 분들은 이제 비용을 많이 수용하는데 저는 이제 바세린 밖에는 특별히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근데 바세린이 이제 피부에 굉장히 좋고 이 주름 제거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적이기 때문에 3,000원에 그냥 그 비용이 들고, 근데 다이소 화장품 라인들이 요즘 좋기 때문에 스킨 로션도 거기서 사용하면 괜찮거든요. 5,000원대이기 때문에. 머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미용 학원에서 머리를 자르는데 이제 2,000원이거든요, 머리 커트가. 그것도 두세 달에 한 번이고, 염색은 이제 저희 남편이 셀프로 이렇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미용실 비용이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의복 비용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걸 입고 빨리 없애고 이런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퀵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주로는 이제 플리마켓에서 주로 사요. 근데 옷은 이제 1,000원대로 보통 구매하는데요.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부족하지 않거든요. 근데 파카 같은 것도 굉장히 싸게 사는 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한, 보통 이제 프리마켓이 시즌이 있거든요. 근데 봄, 가을만 하고 여름이랑 겨울엔 안 해요. 그래서 봄이랑 가을에 여름 옷도 사고 겨울 옷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치 입을 것을 충분하게 그때 프리마켓에서 사는데, 한 번 갔을 때 최대 사용하는 비용은 3만 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고선 충분하게 입고, 그다음에 이제 실증이 좀 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서 괜찮은 옷들은 저는 이제 모자이 집이라든가 아니면 그 굿네스버그 이쪽에, 굿네스버스인가 그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기부를 해서 이제 또 그걸 또 선순환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류함에다가 버리지 않고 이렇게 메모를 남겨가지고 쇼핑백에다가 이렇게 빨아가지고 잘 놔두면 그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이 가져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선 30분 있대 다시 나가보면 물건이 없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또 그게 선순환됐구나 해서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또 당근 마켓에서 들임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1,000원, 2,000원 뭐 이런 것을 사서 제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의 의복비라든가 그다음에 뭐 뷰티에 대한 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 편이고요. 헤어 쪽은 이제 약간 그 트리트먼트 큰 용량 사 가지고 몇 달째 쓰고 있는데, 그게 되게 머릿결에도 좋고 보습도 주고 탈모도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되게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운동은 헬스클럽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돈 내고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냥 하루에 10,000보에서 15,000보를 늘 주변을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관리하면서 이제 체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용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수입의 대부분을 저축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 12년 차 만에 이제 집을 자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아직은 이제 조금 먼 미래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하나 집을 더 마련을 하면은 거기다가 이제 공부방을 하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티칭을 10년 넘게, 영어는 이제 20년 넘게,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은 이제 몇 년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공부방을 하는 게 저의 이제 장기적인 목표고요. 나이 먹어서까지 계속 가르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다 새어나가는 경우에는 어떤 것도 남지 않지 않을까. 아무리 물가가 막 되게 올랐고 여러 가지 들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솔직히 장을 볼 때 보면은 저녁에 가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파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제 저희도 막 진짜 양배추 하나 사려고 막 5바퀴 돌고 5가게 돌고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과일도 못난이 과일 아닌 거를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위에 진열된 과일을 산 적이 없고 다 밑에 바구니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나나 같은 경우도 다 검은깨가 얼굴에 묻어 있는 그 바나나들 있잖아요. 그런 거 껍질 벗기면 다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과일을 먹었고, 야채도 되게 약간 안 좋은 거 좀 잘라내면은 충분히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싼 값에 사 가지고 좀 신선하게 되게 먹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뭐 남들 먹을 거 다 먹고 뭐 핫템이라는 거 다 쓰고 그리고 여행 갈 거 다 쓰고 하면서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돈 버는 법, 뭐 얼마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인터넷상에 퍼지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잘 관리를 하고 얼마나 계획성 있게 사용하고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좀 많이 나눠지지 않는 것이 좀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지출 챌린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건 되게 바람직한 것 같긴 한데, 과연 그들이 보여주는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남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냥 보여주기식의 어떤 절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미용 학원에서 머리를 자르다 보니까 가끔 폭망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기술이 노련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번에 갔을 때는 머리를 여자 머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되게 난감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제 머리가 망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도 왜 15,000원 커트를 안 하고 2,000원 커트를 하냐 하면 약간 좀 잘 못 잘랐을 경우에는 제가 집에 와서 좀 수정을 하거든요. 미국에서도 제가 그 미용료가 비쌌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셀프 커팅한 적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 없는 것 같고 '그럼 망하면 모자 쓰고 다니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거기 가면 다 노인들이 앉아 계신데 머리 까맣게 온 손님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기죽지 않고 거기서 머리를 자르고 있고 염색하고 있고 그리고 나름 이제 잘 제 선안에서는 이렇게 잘 꾸미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이 쪼끔 "그런 음식을 왜 먹어? 그런 과일을 왜 먹어? 그런 야채를 왜 사?" 이런 말도 들은 적 있어요, 조롱에 비슷한. 그리고 "미용학원에서 머리를 자르?" 놀라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런 게 되게 부끄럽지 않고 정말 저희 정도의 수입에 뭐 400,000 원씩 기부하는 집이 과연 있을까 하면 저는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의미 있는 소비를 하고 가치 있게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